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에 기소한 맨하탄지검 검사 및 관계자들에 대한 공화당 연방 하원의 소환 및 청문회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마크 포메란츠 전 뉴욕 맨하탄지검 검사의 하원 법사위 소환을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직후 수사를 담당했던 포메란츠 전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사자인 포메란츠 전 검사뿐 아니라 기소를 진두지휘한 엘빈 브레고 맨하탄지검 검사장도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의 문제점을 부각한다는 목적의 청문회가 검찰을 겁박할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항소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한 겁니다. 항소법원은 청문회를 개최하기 전에 포메란츠 전 검사가 소환될 경우 증인 선서를 해야 하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소환 집행금지 신청을 한 검찰 측에 21일까지 준비서면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청문회도 최소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한편 항소법원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메리 비스코칠 판사는 검찰 측의 소환 집행금지 신청에 대해 청문회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의 스포츠 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플로리다의 그레그 스투브 하원의원이 작성한 이 법안은 타이틀 9을 수정해 성별이 남성인 사람이 여성이 참여하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 법안에 모든 공화당원은 찬성, 민주당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져 219대 203표로 통과됐습니다. 미시간의 맥클레인 하원의원은 라커룸의 새로운 규범, 생물학적 남성에게 소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노출해야 한다. 우리가 소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노출시킨다는 것은 믿기지 않고 역겹다라며 법안 통과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의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일 바이든 행정부는 신체 조건과 연령에 따라 출전 여부에 차등을 두자며 중지안을 내놓았습니다. 미 교육부도 트랜스젠더 학생의 출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지 말자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남녀 신체 격차가 커지면 학교 측의 재량에 따라 출전을 결정하도록 제시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성소수자 아이들을 위해 맹렬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나오는 반면 공화당은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남성과 싸워야 하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화당주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캔자스주는 유치원생에서 대학생 트랜스젠더의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고 인디애나주와 아이다호주에선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은 학교 스포츠가 대학 등 진학의 관문으로 통하기 때문에 상당수 학부모들도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우주에 대한 도전이 언제나 성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 20일 달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첫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이 실패로 돌아가 우주선은 폭발해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무선 우주선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스페이스X는 이날 동부 시각 오전 8시 33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스타쉽은 이륙한 뒤 약 4분 만에 고도 32km 상공에서 비행 중 빙글빙글 돌다가 폭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3분가량 지났을 때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래 부분인 슈퍼 헤비 로켓이 분리되고 우주선 스타쉽이 궤도 비행을 시작했어야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회사 측은 스타쉽이 단계적인 분리 전에 예정이 없던 빠른 해체를 경험했다며 데이터를 계속 검토해 다음 시험 비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날 발사 시각은 오전 8시 28분으로 예정됐지만 카운트다운 약 40초를 남겨두고 일부 문제가 발생해 이를 정비한 뒤 예정보다 5분가량 지나 발사가 이뤄졌는데요. 폭발이 이와 관련됐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 X의 발사 중계팀은 33개 랩터 엔진 중 3개가 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로켓 엔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궤도 비행이 실패하긴 했지만 스페이스 X 중계팀은 스타쉽이 처음으로 이륙에 성공했다는 데 자축했습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 역시 스타쉽의 첫 합체 비행 테스트를 축하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큰 위험에는 큰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역사상 모든 위대한 업적은 어느 정도의 계산된 위험이 따르며 다음 비행 테스트를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 실패에 대해 담담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머스크는 시험 비행 실패 후 트위터에 스페이스 X팀의 흥미로운 시험 비행 발사를 축하하고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고 썼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 X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해온 우주선으로 길이가 50m, 직경은 9m에 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꿈은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것인데요. 스타쉽은 이런 머스크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전 중 중요한 한 부분으로 평가받습니다. 자신을 닮은 친구를 살해하고 그 인생까지 훔치려 했던 여성이 21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뉴욕주 법원은 이 빅토리아 나시로바의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오늘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35살의 미용사 출신의 올가 치빅이라는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나시로바는 치즈케이크에 강력한 진정제가 들어간 약을 뿌렸습니다. 나시로바는 치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 했다고 합니다. 치즈케이크를 먹었던 치빅은 구토하며 환각 증세를 보이다가 심장마비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는 나시로바는 치빅의 여권, 노동 허가증, 귀금속, 현금 등을 들고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수사당국은 나시로바가 본인과 닮은 치빅의 신분을 도용해 음모를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외모에 나시로바는 러시아인, 치빅은 우크라이나인으로 러시아어를 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덜미가 잡힌 나시로바는 올해 2월 살인미수, 폭행, 불법 감금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7살의 나시로바는 러시아에서 50대 남성 살해 등 범죄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폴 수배를 받은 바가 있고 미국으로 도피해 데이팅 앱으로 만난 2명의 남성에게 약물 투여와 금품 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도 있습니다. 4월 20일 K나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